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이 2016년 신년 인사회를 열었습니다. 이명화 기자입니다. 2016년을 맞아 장애계가 신년 인사회를 가졌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이 주최한 이번 신년회는 장애계 단체장들과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모여서 참석했습니다. 먼저 신년회에서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의 안진환 대표는 신년사를 통해 지난 2015년이 장애계에 많은 아쉬움을 남긴 한 해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합당한 논리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막무가내식 반대, 우리 장애계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자화상과 정면으로 마주했던 2015년이었습니다. 한편 이날 신년회에는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이 참석했습니다. 정 장관은 올 한 해 장애계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믿음을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고민하여 좋은 정책을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마련된 정책들이 목표한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장애인 여러분의 신뢰와 지지 그리고 장애계의 화합이 함께 해야 합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의 이병돈 대표는 새해에는 장애인들에게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기길 바라며 장애계의 연대와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올해 좀 우리 장애인들이 정부에서 많은 일자리를 줘서 정말 장애인들이 희망차고 또 자기가 노동을 해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가지고 좀 장애인들이 많이 활동하고 바깥에 많이 다니고 정말 올해는 우리 전 장애인이 똘똘 뭉쳐서 정말 장애계가 하나 되고 그야말로 우리 장애가 모범이 되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이번 신년회는 바람은 바라는 대로 분다를 주제로 삼으며 올해는 더 적극적으로 장애계가 사회와 정치에 뛰어들어 직접적인 변화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복지TV 뉴스 이명화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15-2016 KWBL 휠체어 농구리그 4라운드가 열린 가운데 제주가 1위를 굳히며 챔피언 결정전 진출을 확정지었고 이 서울과 고양의 2위 자리 싸움은 치열한 격돌이 예상됩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2015-2016 KWBL 휠체어 농구리그 4라운드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고양 홀트체육관에서 펼쳐진 가운데 서울시청과 고양 홀트가 치열한 2위 자리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8일 4라운드 첫 번째 경기. 한 점의 승률 차이로 나란히 리그를 치르고 있어 안정적인 챔피언 결정전 행을 위해 반드시 상대를 이겨야 했던 서울시청과 고양 홀트. 승리의 여신은 고양 홀트의 손을 들었습니다. 홈경기라는 이점을 살린 고양 홀트는 빠른 공격으로 차근차근 점수를 쌓아 올렸고 2쿼터 중반 서울시청에게 역전의 기회를 내줬지만 다시 재역전에 성공하며 62대 56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경쟁팀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오늘 졌으면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경기였고 항상 이제 저희는 비디오 분석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에서는 저희가 준비했던 것들이 조금 안 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수들도 아마 다 각자 잘 알고 있을 거고 이것을 보완해야지만이 다음 라운드 때 서울시청을 만났을 때 지금보다 조금 더 수월하게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9일 경기에서는 서울시청이 무패 행진을 이어온 제주도를 잡아내며 이변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4라운드까지의 경기 결과 11승 1패라는 막강한 기록을 앞세워 챔피언 결정전 행을 미리 확정지었고 서울시청이 7승 5패, 고양홀트가 6승 6패, 대구광역시가 12패로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한편 KWBL 휠체어 농구리그 마지막 5라운드 경기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대구 시민체육관에서 펼쳐집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보육 대란이 우려되자 이 경기도와 수원시가 자체 예산을 긴급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의 승인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솔리 기자입니다.
수원시가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자체 예산을 긴급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여야가 새해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이같이 결정한 겁니다. 보육비가 어린이집에 지급되는 이달 중순까지 경기도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자체 편성한 누리과정 예산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이 제일의 책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국가에서 부담을 해야 될지 지방에서 부담해야 될지는 향후에 논의를 해도. 수원시를 비롯해 여러 시군이 누리과정 예산 투입을 결정하자 경기도 또한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최소한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정부도 도저히 안 한다. 그러면 경기도라도 해야 될 생각이 왔다. 그럼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줄 거냐? 그것은 경기도의회가 도에 또 우리 교육청의 예산 사항을 협의를 통해서. 한편 경기도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개월분을 증액한 수정 예산안을 오는 13일 예정된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의회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도비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해법이 아니라는 반대 입장을 전하고 있어 수정 예산안이 임시회에 승인될 수 있는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솔립입니다. 고양시가 50만 이상 대도시 중 최초로 지방채 없는 자치단체를 실현했습니다. 황현희 기자입니다. 102만 명의 시민이 살고 있는 고양시. 고양시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 최초로 부채 영원 도시를 실현시켰습니다. 지난 11일 최성 고양시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부채 영원 도시 달성을 위해 2012년 이후 신규 지방채 미발행, 예산의 통합 조정과 재정 구조 조정 등의 노력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방채 2,665억 원, 실질 부채 6,097억 원 모두를 상환했습니다. 최성 시장은 지방채가 영원이 됨에 따라 향후 지방채에 대한 이자 366억 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저희 고양시가 6천억이 넘는 실질 부채를 제로화함으로써 우리 고양 시민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약 300억에 가까운 이런 이자 수익을 얻어냄으로써 앞으로 100만 고양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한 예산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효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이렇게 절약된 이자 수익은 고양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한 예산 사업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아울러 최성 시장은 간담회를 통해 올해 시정 운영 방침으로 따뜻한 복지교육 도시, 창조적 문화예술 도시 등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시정 전반에 고향형 시민 참여 자치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현입니다. 전남대학교에 다니는 한 대학생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광주에서 김용설 기자가 전합니다. 전남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반인 25세 송원용 씨. 시각장애인인 원용 씨가 7급 공무원에 합격해 화제입니다. 원용 씨는 선천적인 시신경장애로 인해 시험지의 글씨조차 깨알같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시력 교정은 불가능하고 다초점 렌즈도 무용지물입니다. 특히 지난해 공무원 시험 2달여를 앞두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는 가슴 아픈 일도 겪었지만 공무원의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원용 씨는 결국 그 꿈을 이루고야 만 것입니다. 장애가 있다고 좀 힘들고 불편하다고 해서 처음부터 목표를 너무 낮게 잡거나 좀 그렇게 제한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남들보다 좀 오래 걸리고 힘들 수는 있겠지만 할 수 없는 건 아니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끝까지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원용 씨는 2월 중 연수를 마치게 되면 민원인들의 고충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는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실에서 공무원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용솔입니다. 겨울방학 기간이죠. 이 경기도가 겨울방학을 보다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도내 곳곳에 어린이들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당근과 멸치, 두부 등 평소 편식하기 쉬운 식재료들을 가지고 재미나게 놀이를 하며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길쭉해요. 길쭉하고 또? 뇌는 둥그래요. 씹으면 소리가 들려요. 소리로 식감을 느끼고 냄새도 맡아보고 영양 만점 음식과 한결 친해집니다. 당근 만져보는 거랑 멸치 먹어보는 것이랑 두부 먹는 것이랑 재밌었어요. 더 잘 먹을 거예요. 다른 먹거리를 주제로 진행하고 있는 오감 자극 요리 교육 프로그램인데 유치원생은 물론 초등학생들에게도 인기입니다. 과테말라에서 전해 내려오는 걱정을 떨쳐버리는 걱정 인형을 만들어 보는 체험. 인형에 고민을 적어 날려보내며 마음을 튼튼하게 합니다. 아이들 스스로 자신이 갖고 있는 걱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편지를 써봄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색다른 미술 체험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작품을 감상한 후 그 안에 숨겨진 세계의 비밀을 찾아보고 꼬마 작가가 돼 자신만의 작품을 탄생시킵니다. 봄 같은 거, 봄 색깔을 표현할 때 내가 정말 이런 봄을 표현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와서 체험하니까 너무 재밌고 좋았어요. 때로는 친구들과 오순도순, 예술 세계에 흠뻑 빠졌습니다. 박물관과 미술관 등 경기도 곳곳에 마련된 유익한 프로그램들은 봄방학까지 다채롭게 진행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올해의 장애인상위원회에서 올해의 장애인상 주인공을 이달 25일부터 29일까지 1차 접수받습니다. 위원회는 후보자에 대한 공적 확인과 심사를 진행해 수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4월 20일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행정자치부가 연말정산 기간을 앞두고 민원24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맞춤형 전용 창구를 개설합니다. 따라서 행자부는 맞춤형 전용 창구를 통해 쉽고 빠르게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행자부는 민원24와 유사한 명칭으로 통신 판매업 등록 신고를 마치고 유료 민원 대행 업무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최판술 의원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역 10곳 중 2곳 이상은 남녀가 구분된 화장실이 없거나 남녀 화장실의 변기 비율이 1대1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재 공중화장실법에는 남녀 화장실의 변기 비율과 남녀 화장실 구분 설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개발해 상용화에 들어갔습니다. 앱에는 공공기관과 음식점, 숙박시설 등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경상북도 여성계는 경주에서 경북 여성 지도자들과 김관영 도지사, 장대진 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여성 신년 교례를 가졌습니다. 교례에서 노정숙 경북도 여성단체 협의회장은 여성계가 보다 더 합심해 경북 여성들의 발전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복지TV 부산지사가 중고등학생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동아대학교에서 청소년 기자단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부산지사는 청소년 기자단이 앞으로 스스로 발굴한 기사를 직접 작성할 예정이고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보다 활발하게 늘리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절이 붓고 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 환자가 남성 환자보다 4배 넘게 많다고 하는데요.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염증이 몸 전체로 퍼질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 건강해지는 팁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 알아봅니다. 울퉁불퉁 튀어나온 손가락 관절,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관절을 싸고 있는 활막에 염증이 생겨 발생하는데 초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관절이 기형적으로 변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신을 보호하는 면역계가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 난치성 질환입니다. 다리가 불편해서 쩔룩거리게 되니까 우선 그런 것도 싫고요. 치료약도 없는 그런 병에 걸렸다는 것 때문에 많이 좌절했어요. 문제는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관절에 발생한 염증이 폐, 심장, 눈과 같은 장기 등 전신에 퍼진다는 겁니다.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 질환 등 합병증에 걸리기 쉽다고 하는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현재까지 치료약이 없어서 빨리 발견해 증상을 조절하고 합병증을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는 만성 전신성 염증 질환이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동반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사망 원인 중에 40% 정도가 심혈관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더 늦게 치료를 할수록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 심혈관 질환의 동반율이 높은 것.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는 최근 4년간 연평균 6.6% 증가했습니다. 2014년 전체 환자 9만 4천여 명 중 여성이 80%를 차지해 남성에 비해 4.3배 많았다고 하는데요. 빨리 발견해서 치료하면 합병증을 막을 수 있으니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하철역 10곳 중 2곳 이상은 남녀가 구분된 장애인 화장실이 없다는 뉴스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공사 비용과 공간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이 장애인 화장실을 남녀가 공용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답변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